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조사 내용도 궁금하고요. 이 검찰이 조사 이후에 어떤 사법적 판단을 내릴지도 좀 궁금하고, 또 하나 어떤 궁금한 점은 이달 초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지키지 못했다면서 대국민 사고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 어떤 그 사과의 어떤 그 내용과 이번 사건과 연관성, 이것도 좀 주목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사건, 뭐 워낙 그 많이 그러니까 입에 탔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회계만 들어가면 복잡하더라고요. 네. 최대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 아시다시피 지금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2015년도에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그 합병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주식은 이재용 회장의 주식은 제일모직에 몰려 있었거든요. 삼성물산에는 없고. 삼성물산 아예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면서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야만 그렇죠. 이재용 씨가 합병 회사의 지분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를 높게 받기 위해서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제일모직의 자회사.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예. 그 분식회계 사건이 지금 이제 시민단체의 그 고발에 의해서 금감원이 조사를 했었고요. 네. 제가 금감원장이 됐을 때 한 1년 정도 됐을 텐데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네. 제가 있는 동안에 그걸 이제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1년 6개월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어제 이제 그 검찰이 조사했던 조사의 포인트는 하나만 정리한다면 회계 조작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느냐, 더 나아가서 지시를 했느냐, 네. 이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아마 검찰은 어제 이재용 부회장을 부르면서 무슨 진술을 할 거라고 하는 기대는 일도 안 했을 겁니다. 사실은 예. 마지막 절차다라고 보고요. 네. 이미 그동안의 압수수색이나 그 조사를 통해서 이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하에서 네. 기획되어지고 집행되어졌으며 그 집행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물증들을 이미 확보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 처리를 앞둔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러면 지금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뭐 소환이라고 해서 마지막 어떤 단계라는 것은 뭐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소환 이전에 상당 부분의 어떤 증거라든지 진술은 확보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불렀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 혐의를 일도 인정을 하겠습니까? 인정하는 순간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네, 이게 인정하지 않을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불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수사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관심사는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소 유지가 될 만큼의 충분히, 그러니까 이 그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축적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나라의 재벌의 힘은 이 살아있는 권력보다 세다고 하는데 네. 여태까지 재벌 오너가 기소돼서 유죄가 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정도의 자신이 없으면 검찰은 아예 기소를 안 하죠. 유죄는 나왔죠. 형량이 문제였죠. 그렇죠. 늘 집행유예로 풀어져서 문제이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풀어주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지, 예. 유죄를 피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재벌 오너를 기소했을 때 이 경제계 반발이라든가 사회적 파장, 일부 언론에서 또 뭐 기업 죽이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유죄를 받아낼 만큼의 확실한 물증이나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예 기소 자체를 안 하는 게 네. 검찰의 기존 태도이고요.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든 안 하든 간에 기소한다는 거는 유죄를 받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그거는 변호사나 이런 분께 좀 여쭤봐야 될 사안이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럼 질문 네. 약간 돌려볼게요. 이제 그거를 어떤 그 쟤는 기준계나 어떤 그 이 죄질이잖아요. 네, 네. 죄질인데 그러면 전문가로 보실 때 이 회계 조작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회계 분식 사건은 사실은 지금 파기환송심 사건, 뇌물 사건보다 훨씬 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오히려 더? 네, 왜냐하면 예. 뇌물 사건에 있어서는 과거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이 그 나온 예들이 이 재벌 총수들에게는 있지만 분식회계는 지금 만약에 분식회계로 이제 기소가 된다면 분식회계 규모가 지금 4조가 넘는 규모거든요. 오, 예. 근데 이제 4조가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그런가요? 예로 대우조선 해양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사장이 실형 9년을 받은 사안이거든요. 이게 양형 기준표상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죄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이제 피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앞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 신청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검찰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질의 과거 어떤 양형을 놓고 볼 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맞고 예. 더군다나 지금 이 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서 뭐 엄청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 뭐 자료를 숨기기 위해서 공장 바닥에다가 숨기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래서 공장 바닥 뜯어서 증거물 압수하고 이랬던 증거인멸의 행위가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구속 영장 신청 사유에 명확히 해당되는 사유니까 아하. 영장을 신청 안 하면 오히려 봐주기 소리를 듣게 돼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 그 파기환송심돼 있던 뇌물 사건에서도 법원이 막 집행유예 풀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영장 괜히 신청했다가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또 마치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몰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검찰이 상당히 고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더구나 이제 또 한쪽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코로나19 이 어려울 때 경제가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냐 이런 이제 아니 벌써 그런 보도 나오던데 이미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 네. 국민 여론상 어떻게 했다 이런 복잡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은 명백한데 네. 자신하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굉장한 고민이죠. 결국은 그래서 아마 양면이 다 있다. 네, 양면이 다 있어서 아마 결국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장 청구 여부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분식회계 규모가 지금 4조 이상이고 이렇게 되면 양형 기준에 따르면 그 집행유예는 불가능하고 아예 불가능. 무조건 실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기준 삼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파기환송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핵심은 지금 양형이잖아요. 네, 집행유예가 네, 네. 나오느냐 마느냐. 근데 그러면 그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건 이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되어지고 기소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나 이재용 씨 입장에서는 아주 당혹스러운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엄청난 규모의 분식회계를 해서 기소되는 사람을 집행유예로 더구나 뇌물 액수를 대법원에서 30억이 아니고 80억이라고 네, 맞아요. 고쳐줬는데도 또 집행유예를 해줘라고 하는 게 국민의 상식이고 그에 반해서 과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그나마 뭐 준법감시위원회나 뭐 사과문이나 뭐 이런 거 발표하면서 뭔가 좀 모양을 갖춰보려고 했는데 그 얼마 지나고 나지 않아서 지금 다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일종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셈이 된 거죠. 자, 바로 그 점인데요.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하면 이달 초에 했던 대국민 사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거죠. 사실은 뭐 이 기소 이전에 지금 국민들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던 걸 기억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이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그냥 나열해 놨을 뿐이지 울림이 없었다. 전혀 울림이 없었고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과문을 발표했던 것 자체도 기억하는 국민이 별로 없을 정도인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아직 파기환송심이 지금 그 법관 기피 신청을 해서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바이오로직 분식회계로 기소된다면 사실은 뭐 사과문 발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어떤 사실은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반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범죄 행위로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 얘기 나오면 항상 그 따라붙는 사례가 미국의 엔론인가요? 엔론 월드컴 사례에서요. 네. 그 60세가 넘은 그 회사 책임자를 분식회계 문제로 해가지고 무려 30년형을 선고해서 사실은 감옥에서 그냥 생을 마쳐라라고 하는 정도로 미국은 이 반시장 범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지금 법률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분식회계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의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예.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스스로 우리는 그냥 거수입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러게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끝내라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준법감시위원회가 그냥 그렇죠.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론의 향배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세계 1위의 어떤 그 총수를 구속을 하고 하는 게 지금 온당한 일이냐라는 어떤 여론이 조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사법 당국에 미칠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지금까지 미쳐왔는데 이제는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국민들께서도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시면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에서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징역을 갔다 왔는데 돌이켜 한번 보시면 재벌 총수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3년 가까이 구속돼서 징역 상해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해당 기업의 경영의 위기가 와서 그 기업이 망하거나 한 사례는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오너가 구속돼 있는 기간 동안에 회사가 성장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재벌 총수 오너 개인과 그 기업은 명백히 구분해야 되고요. 적어도 삼성의 핵심인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존재와 무관하게 이미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부 인력을 이미 갖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민들께서도 또 언론도 이 재벌 오너와 기업은 좀 분리해서 보는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은 조직이지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